영어식 사고방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으로 독보적인 학원 만들기라는 주제를 통해 강연하게 된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앞에 두 분 원장님이 너무 프로이셔갖고 제가 참 많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아마추어고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제만의 어떤 영어식 사고방식 학습법을 개발을 하고 현재 미아동에서 8년 동안 이 방식에 맞춰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50대, 60대 모든 연령층에 대해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학원 원장님들도 이 강연을 통해서 저런 방식을 통해서 영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서 이 방식을 우리 학원에 도입을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강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에 여러분들 프리토킹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대신 제가 15분 안에 저런 방법을 통해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를 전공했고 캐나다에서 영어 통번역을 공부한 후 지금 학원에서 영어를 강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어 실력 테스트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이 네 가지를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영어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피킹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수준의 스피킹 문장이고 이거를 이제 원장님들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학원에 찾아왔을 때 이 문장을 주고 영어를 말해봐라 아니면 영작해봐라 대부분 못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해서 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 학생이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끝날 때쯤에 나는 저거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나시면 제가 되게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랑 영어랑 많이 다르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주어하고 동사 위치 다르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다릅니다. 그럼 왜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예전에 상업 중심의 언어였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작은 개념을 중요시 여기고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동양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큰 개념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영어의 사고방식이 따라서 어떻게 영어의 어순과 문법이 달라지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첫 번째는 영어는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설명합니다. 자, 영어 예문을 보면 나는 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국어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돈을 많이 가진 여자를 안다. 즉 돈을 많이 가진 이걸 먼저 말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하냐? 간다는 걸 먼저 말합니다. 나는 안다. 누구를? 여자를. 자,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알고 있으면 여자를 아는 거지 돈이 많이 가진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식 사고방식에서는. 그래서 여자를 안다. 그럼 궁금하시죠? 어떤 여자인데? 그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진 여자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작은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점차 큰 개념으로 바꿉니다. 자, 나는 잘랐다 하시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어제 부엌에서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영어는 어떻게 하냐? 나는 잘랐다. 그럼 궁금하시면 돼요. 작은 개념 오일을 뭘로? 칼로. 어디서? 부엌에서? 언제? 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언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어는 필수적인 요소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하죠? 나 어렸을 때 나 행복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는 난 행복해 라고 먼저 필수 요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면 되죠. 언제? 내가 어렸을 때. 아니 왜? 내가 돈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다 기억하시기 힘드시니까 딱 정리한다면 영어의 사고방식은 작고 중요한 개념 먼저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 다음 제 설명에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영어를 잘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물론 우리가 영어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은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외국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이 든 사람들이 40대나 30대 사람들이 헝그리 배고프다고 말하면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유치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어는 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외국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영어가 외국어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언어로 생각하지 않는다. 니네 나라도 공부하고 어느 나라도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그 사람이 게으른 거지 외국인이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 걸까? 제 생각은 영어 문장을 잘 말할 수 있으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영어 문장을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시도하고 싶은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문장이 상당히 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이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문장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한국어랑 영어의 어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식 어순으로 한국어를 배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뜻을. 두 번째, 그 배열된 거에 맞춰서 일반 영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반 영단어란 무슨 뜻이냐? 문법이 들어있지 않는 단어들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외워도 되는 거, 뭐 desk라든지 chair라든지 그냥 외워서 쓰시는 단어들. 그렇게 돼서 문장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문법 영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법 영단어는 뭐냐?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셨던 거 있죠? 뭐 관계대명사, 전치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쉽게 말하면 결국은 단어입니다. 즉 문법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to나 which나 that, for 이런 걸 어떻게 잘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영어 문장 완성됩니다. 너무 막연하시죠? 자, 실제적인 예문을 통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 문장은 저렇게 나오죠. 나는 엄마와 명동에 있는 제과점에 그 요리사가 만들 빵을 사기 위해 어제 갔었다.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뭐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순서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 건 다 아시죠? 자, 나는 갔었다. 우리나라 말은 보통 뭐가 나오죠? 다 나와도 됩니다. 어제 가도 되고 명동에 가도 되고 엄마랑 가도 되고 우리나라 말의 언어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그 단어에 전미사가 붙으면서 순서가 어딜 가더라도 다 말이 되게 만들어준 되게 훌륭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영어에는 전미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그 단어의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그 문장의 역할이 결정되기 때문에 순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순서만 잘 잡으시면 영어 스피킹, 라이팅의 70%는 끝난 겁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갔다. 자, 갔다 그러면 뭐가 궁금하셨거든요. 갔다 그러면 어디 갔는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나는 갔다 그러면 어제. 그럼 외국 사람이 뭐라고 느끼냐? 나는 갔다. 어제를 갔어? 어제를 갈 수 없죠. 나는 갔다. 엄마를 갔어? 외국인은 이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갔다.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과점 아니면 명동을 갈 수 있겠죠. 그럼 자, 여기서 퀴즈. 제과점이 먼저 나올까요? 명동이 먼저 나올까요? 네? 둘 다 나오셔고 명동 제과점만. 네. 정답은 아까쯤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거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죠. 일단 제과점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되죠? 궁금하시죠? 물어보시면 돼요. 어디 있는 건데? 어떤 제과점인데? 명동에 있는. 이렇게 순서 잡히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됩니다. 어제 가도 되고 엄마랑 가도 되고.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 먼저 나온다고 했죠. 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왜 갔는지가 진짜 중요하겠죠? 어디 있는 거보다? 왜 갔다? 왜 갔다라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가죠? 선택이 가능합니다. 왜 갔다도 빵을 사러 갈 수도 있고요. 사러 빵을 아니면 엄마가 만든 빵을 사러 다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그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동사하고 명사가 겹칠 때는 무조건 동사 우선 붙입니다. 영어에서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갔다. 제과점 명동에 있는 왜 물어보니까 빵을 좀 이상하죠. 갔다 왜 사러 이게 좀 더 어울리지 않나요? 사러.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물어보면 되죠. 뭐 사러 갔어? 물어보니까 또 이제 이러죠. 엄마가 만든. 그 외국인이 어떻게 느낍니까? 엄마를 사러 가는 겁니다. 엄마를 사러 갔나요? 엄마를 사러 갈 수는 없죠. 뭐를 사러 가야 될까요? 일단 빵을 사러 가셔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궁금하시죠? 어떤 빵인데?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요리사가 만든 빵.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일단 누구랑 갔어? 엄마와 함께. 그 다음에 언제? 어제.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어순을 차근차근 그 단어랑 그 다음 단어에 맞는 한 단어만 볼 수 있으면 어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어순을 잡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영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영단어를 집어넣으셔서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나는 갔다, went. 어디 가셨죠? bakery. 어디 있죠? 명동. 뭐하러 갔죠? buy. 사러. 네, 뭐를 사죠? bread. 누가 만들었죠? 그 chef made. 그 다음에 엄마랑 mom. 어제, yesterday. 이 정도를 딱 해놓고 나서 외국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면 너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알아듣겠대요. 우리들이 외국인이 만약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김치를 먹고
집에 갔다. 이렇게 하면 몇 개 빼먹어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단어 몇 개 몰라도 순서만 맞으면 이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지금 이 문장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는 빨간 단어 있죠. 자, 나는 갔다 어디에, 명동에, 그 다음 누구와, 뭐하러 이런 단어들이 바로 한국어에서는 문법 전미사고요. 영어로 말하자면 저게 바로 문법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 언제 문법 단어를 써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 한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한국어의 전미사가 바로 영어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저 전미사에 맞춰서 문법 단어 하나씩 넣으실 수만 있으면 영어 문장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문법이 뭐냐고 애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글의 규칙이라고 글의 규칙을 생각하는데 저는 더 쉽게 말한다면 문법이란 단어로 된 영어를 문장으로 만들 때 마지막에 비어있는 곳에 접착체처럼 집어넣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최종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 나는 갔다 I went. 제가 애가 있으니까 뭐가 붙을까요? to. 그 다음에 명동에, 명동 안에 있으니까 in. 자, 사다입니까? 사기 위해입니까? 뭐뭐 하기 위해는 뭐 붙으면 될까요? 그냥 to.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빵인데 어떤 빵? 요리사가 자, 더 셰프 메이드만 있으면 요리사가 그냥 만들었다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만들었다니까 만든입니까? 만든이죠. 즉 막연한 명사를 설명하고 싶을 때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which가 여기 들어갑니다. which 들어가고 엄마와 할 때 with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연습시킬 때 한꺼번에 3개 시키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에 영어 단어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한국어 훈련만 시키시면 됩니다. 저렇게. 아, 나는 갔다 어디에 계속 질문하시면 순서를 잡으시면 저희 핀란드가 영어 잘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핀란드 애들은 1학년 동안에 영어 단어를 안 가르치고 1학년 동안 핀란드어로 이 순서 잡는 훈련만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핀란드는 영어를 금방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순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넣고 3단계 영어 문법 단어 집어넣으면 영어가 되는 겁니다. 이 영어식 사고방식에 맞춰서 저는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어머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옆에서 영작, 독해, 문법 시험지를 주고 이제 어머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거는 그동안 어떻게 애가 영어 수업을 했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쭉 들으면 어떤 애는 뭐 스피킹 중심으로 했고 어떤 애는 문법이 약하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물어보고 나서 왜 전 학원을 끊었는지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게 짜증나서 끊었다. 아, 그럼 저희는 그걸 꼭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근데 어머님들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영어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부터 수능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장도 길어지고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그 어머니 어렵네요. 그래서 어머니 옛날에 1등급 못 받아서 서울예대학 갔는데요. 이제 1등급 못 받으면 서울예대학도 못 가요. 왜냐하면 1등급 수가 서울예대 대학 숫자보다 가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영어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긴장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문장에 맞춰서 제가 이제 직접 제가 영어 영작이다 빨간 펜 일일이 다 채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독해도 제 영어식 사고방식 독해로 차례대로 해줍니다. 그 비교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해됐니? 그럼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처음에 못했던 영작을 하고 독해를 했던 애들이 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얘 이제 할 수 있어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그때 제가 이제 너 나랑 한번 해볼래? 너랑 하면 이렇게 되는데 2달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이 하겠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끝난 거고요. 애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매달려야죠. 이거 보세요. 어머니도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해가 되신대요. 그죠? 저 어머니 반도 했었어요. 어머니도 궁금하시면 같이 들으세요. 그럼 어머님 아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 비장의 무기로 비슷한 애 수준의 어떤 자료를 보여줍니다. 얘 이렇던 애가 2달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진짜네 하고 뻥이죠. 왜냐면 애들마다 틀리니까요. 그런 애들이 있고 못한 애들이 있어요. 애들 솔직히 수준 차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일단 거짓말 아니죠. 이런 애는 있었으니까. 그럼 어머님이 우리 애들 저렇게 되겠구나. 네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저는 한 80% 이상, 한 85% 이상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꿈이 이런 데서 한번 강연하는 게 꿈이었는데요.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무대였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아침부터 피곤하신데 와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수업을 듣고 학원에 가서 좀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 영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해서 영어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